교육청 영재 교육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이 GED를 갖다 모르면 이야기를 시작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어머니들께서 예전에 보시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을 갖다 참고하실 때 너무 오래된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서 마치 그것이 23학년도 선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단 GED 사이트의 전체 화면 모습을 갖다가 보시고 한 번 가입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영재 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지령 원장입니다. 영재원TV 이번에는 GED,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는 타이틀로 어머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청 영재 교육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이 GED를 갖다 모르면 이야기를 시작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ED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GED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이 수순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알고 싶은 건 그 단계의 과정보다도 내 아이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우리가 체크가 되어지는지 그게 또 궁금해하세요. 물론 학교에 어머님들이 그 선생님이 체크하시는 부분들까지 어떻게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넘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 영재 교육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이 영재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한다면 사실 이걸 알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재 교육원은 우리가 12월 달 첫 주에 시험을 보지만 11월 달부터 진행되어지는 관찰 추천에 대한 부분들로 선생님이 그 기간에만 본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만 본 걸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학생이 이게 막 하다가 그때만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월 달부터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부터 학생이 정말 영재 교육원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 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학교 생활에 대한 노력을 안 하다가 그때가 딱 돼서 변신한다 하고 딱 변신을 해버리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왜?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고자 해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은 시작과 끝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상승작용을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이 그려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원 진학을 갖다 하고자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될 지피지기 100점 100승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개봉 박두. 일단 영재성 검사의 방향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성 검사는 창의성과 공간 지각 영역, 수리 영역, 언어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어머니들께서 예전에 보시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영재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교육청 영재 교육 평가에 대한 부분의 시스템, 강남 100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영재 교육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새로운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부분에서 우리가 유창성이나 독창성, 그 다음에 공간 지각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능력, 이건 수학이죠, 수학.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 영역에서 문제 해결 영역이니까 이것도 수학. 근데 언어 영역에서는 그 독창적이고 어휘력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교육청 영재교육의 영재성 평가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GED를 갖다가 활용해서 1단계 관찰 대상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단계 문제 해결력 평가를 해서 최종 선발에 대한 1.2배수 인원을 선발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을 거쳐오면서 학생들에 대한 선발에 대한 부분을 1.2배수 선발하는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서 일단 한꺼번에 진행이 되어져서 최종 평가에 대한 부분들만 발표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 배수 과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면접도 없어졌죠. 네, 이거 합산해서 점수하는 것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12월 3일 날 본 시험 하나로 2월 달 합격자 발표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을 갖다 참고하실 때 너무 오래된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서 마치 그것이 23학년도 선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에 하나 창을 갖다가 띄우시면 어디를 띄우시느냐? 바로 GED 사이트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띄우셔야 되죠. 어디에서든지 GE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여기서 딱 쓰시면 이 사이트는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9월 23일자에 업로드가 되어진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가 지역 관할 교육청에 해당되어지는 영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공고 모집 요강에 대한 그 자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신 사이트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이와 다른 사이트로 만약에 보이신다면 그 사이트는 GED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GED 사이트의 전체 화면 모습을 갖다가 보시고 여기서 다른 것 어머니 보지 마시고요. 선발로 꼭 들어가세요. 그래서 선발로 우리가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참고만 하실 부분들과 내가 직접 해야 될 부분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셨을 경우에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라라고 나오죠. 근데 이 회원 가입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로 가입을 갖다 해야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한 번 가입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땡땡인데 어머님의 이름으로 김땡땡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잘못 가입했다면 회원 탈퇴 후 학생으로 재가입이 여기서 어머님이 기껏 가입을 다 했는데 어머님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학생의 이름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학생의 이름으로 학생의 생년월일로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첨부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JPG 사진 파일을 갖다가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기본 정보를 갖다 입력할 때 아이디 생성한 것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거기에 우리가 모두 기입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학교 학년반을 갖다가 설정을 할 때 이 소속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학교들이 같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한 예로 여기 보시면 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도 대현초등학교가 있고요. 서울 강남에도 대현초등학교가 있고요. 용인시 죽전 이동에도 대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학교들을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하면 지원 교육청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관할 소재지가 달라지는 터라서 절대 선택에 우리가 금이 가게끔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복습 한번 하고 할까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회원 탈퇴를 갖다가 한 후에 다시 재가입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귀찮을 뿐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지원하기 지금에 있는 이 부분은 제 옛날 사진 이거 가려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옛날 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일단은 지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단 예전에 있던 그 그림 카피를 갖다가 이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기간과 모집 과정에 대한 부분의 선택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지원 연도가 23학년도 선택임을 꼭 확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조회 조건에서 시도 학년을 입력해서 조회를 갖다가 한 뒤에 그 기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클릭하셔서 지원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은 경남, 경북, 서울, 경기, 광주, 네, 대전, 대구, 쭈루룩 전국에 있는 모든 영지의 교육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 연도와 네, 소재지, 즉 서울시면 서울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수학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융합정보 또는 발명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현재의 학년을 입력을 갖다가 해주시면 내가 지원이 가능한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 화면에 전체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이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게끔 되어져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지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본 지원 정보란에서 학년과 내년도 교육학년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내년에 23학년도에 초등학교 우리가 5학년인데 현재 학년인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재를 갖다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4학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년과 내년 학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놓으시고 교육학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가 뜨게끔 되어지면 교육학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23학년도 교육학년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들께서 검사지 작성해 주셔야 될 부분들과 선생님이 검사지를 작성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가지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지원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순을 어기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이 검사지는 별도로 선생님 GED 사이트에 배정되어진 안내가 되면서 따로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지원을 했던 학생이 모든 썼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없애고 지원 취소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지원서, 추천서도 다 삭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추천을 갖다가 여기서 했던 선생님이 다시 추천서를 작성을 해서 또 지원하려고 이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시험을 갖다가 보러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천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일단 최종적으로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천서를 회수해 주셔야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천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그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추천 단계에서의 평가는 GED 체크리스트, 교사 관찰 추천서, 자기보고서, 리더십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점수가 20, 50, 10, 20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관찰 추천서가 50%나 되어질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생활을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1년 동안에 전체적인 과정을 머릿속에서 회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사관찰 추천평가에 대한 부분은 학생의 평소 지능, 한 번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스파크적인 기질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해온 학생의 모습을 갖다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태도, 과제 집착력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요소로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수업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학기 초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학기가 끝나가는 때까지 일단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네, 초지일관 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녀분에게도 어머님께서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학교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네, 맞죠. 학교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발표를 갖다 하려고 하도록 선생님, 저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깜짝 놀라셨죠? 근데 정말 발표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네, 이런 모습이 네, 달려나가 선생님 저요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진짜 잘 듣는 친구들. 왜냐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흥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설명을 진짜 잘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영재성 부분에서 만약에 지원서를 낸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너 꼭 가야지. 라고 이렇게 영재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좋게 작성을 해 주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창의적인 체험 활동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했는지 제가 그 부모님들의 그런 체험 활동에서 도움을 주신 사례들 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의 그 체험 활동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그 활동들을 갖다가 주로 하셨냐면 주말에 매주 가시는 부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체험 활동을 가고자 할 때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계되어진 어떤 분야의 그 박물관들을 가보시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뭐 천문관 간다. 아니 무턱대고 우리가 뭐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도자기 박물관을 가더라도요.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학생이 그것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인데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유탐구 대회와 창의력 대회, 그다음에 우리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있는 과학 전람회 등의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온 실적이 있는 친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에서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어필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네, 독서 기록물이 있죠. 영재성 판단하는 주요 근거 자료 등을 갖다가 바탕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관찰 추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교사 관찰 추천 평가에 대한 부분에 이 원점수와 반영 비율을 갖다가 잠깐 알려드리면 여기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수는 선생님이 별도로 따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원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 점수로 바뀌어서 이 점수 합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님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우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왜 그러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시도 반영 비율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1안, 2안, 3안, 4안,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5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5안까지에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및 검사지에 대한 점수, 네, 기관 고유 검사지에 대한 점수, 기타 점수에서 거기에 대한 평균과 총점에 대한 반영 비율들이 다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관할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학교가 모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유 평가에 대한 부분들 중에 제일 뭐가 있느냐? 교사의 추천 점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관 점수입니다. 네, 선생님이 1점을 주고 싶으면 1점을 주고 20점을 주고 싶으면 20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 점수에 대한 부분에 주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관 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제발 열심히 부탁을 한다. 열심히 진짜 참여를 해도 이 부분에서 선생님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참여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속 내용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과학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평가는 1점, 네, 짝수 점수가 없어요. 1점, 3점, 네, 5점. 2점과 여기 4점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 부분의 중간 과정에서 이 부분에 혼란스러울 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닐 때 중간 점수에 대한 부분을 매길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4점이다, 5점이다 라고 하는 평가 점수에 대한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일단 과학에서는 관심에 대한 부분들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과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점수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탐구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과학에 대한 관심 정도를 실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게시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까지만 보이는 친구들,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네 라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은 1점. 근데 여기서 3점인 부분에 보면 이런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발명 또는 직접 수집하거나 키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보는 것까지인 거죠. 네, 그러면 5점을 받는 탐구 부분은 어떤 거냐? 거기서 내가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지식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걸 직접 만들어보거나 아니면 해결해보고 싶은 어떤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탐구해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행사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 영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 다 나온 거죠. 다른 것보다도 과학 관련 행사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끝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인 탐구 설계를 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리고 과학 관련 책을 갖다가 읽는 것도 여기서 3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읽는다. 그리고 기술, 공학, 환경 등의 내용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더 관련되어진 책들, 심화되어진 책들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개념을 배우는 것도 심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과학 프로그램에 나온 과학 내용을 개념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 이런 것들이 다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몇 점? 1점.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3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어가다 보면은 말을 하는 것들도 토론 활동에서 과학 용어를 적정하게 사용해서 논리적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수에 대한 연계표가 체크리스트로 작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수학은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수학도 간단하게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수학은 1점이 부흥, 3점이 탐구, 5점은 몰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 문제풀이나 탐구 활동에 참가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요. 근데 교과나 우리가 수학 과목을 특별히 다른 과목보다 더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숙제는 보통 학생들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는 것. 근데 요새 어린 학생들이 가장 잘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1점. 높게 받아도 2점. 근데 탐구까지 이어지는 거 뭐냐? 문제풀이나 수학 탐구 활동을 스스로 즐겨요. 있을 수 있나요? 없다고요? 네, 근데 있어요, 언니 진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숙제보다 높은 수학 내용을 더 즐겨요. 자기가 어려운 거 문제를 찾고 찾아서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몰입은 수학 문제를 직접 만들거나 관련 창작 활동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교과 학습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경우. 수학만 시키다 보니까 과학도 소홀히 해, 국어도 소홀히 해, 사회도, 영어도 소홀히 해. 그런 친구들이 바로 몰입의 단계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학생의 의지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몰두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서
정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제일 높은 점수인 5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수학에 대한 평가는 과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몰입에 대한 단계까지를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부여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머님 GED, 지피지기 100전100승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피지기 100전100승, GED. 네, 과연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을까요? 네, 어머님들이 회원가입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 학교 교사의, 학교 선생님의 네, 바로 점수 부여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파악이 힘들었어요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멀리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이번 코로나 기간에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올해를 잘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아이 평가를 하실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12월 3일 날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평가에서 어머님의 자녀가 곧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좋은 교재들, 그 준비는 11월 첫째 주부터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4주 동안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10월 중순부터 준비한다면 6주 동안 어떻게 되는지 그 6주, 4주의 커리큘럼, 로드맵을 한번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